안녕하세요. 편입어학 1타 윤기세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 2024 의학대 편입 기출 맛보기 제2탄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학교를 준비했냐? 충북대, 충남대, 그리고 우석대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미래 의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학교들 또 시험 이제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문제 나오고 그리고 어떤 범위 그리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한번 또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충북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충북대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얘 같은 경우 저기 생물,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은 21번부터 40번까지 그렇게 해서 총 4지선다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1시간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간식 먹으면서 휴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일단은 시험을 치고 나서 이 1시간 동안 그 OMR 판독해가지고 점수를 바로 이렇게 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 그 다음에 불합격한 학생들 나눠가지고 바로 당일날 바로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필기시험 보고 1시간 동안 대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면접까지 보는 그런 형태였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그 충북대 자기 복귀하러 간 조교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좀 잘 쳐가지고요. 복귀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접까지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면접은 이제 3조로 구성되어 있고 인당 5분씩 그렇게 해서 뭐 물어본 것 자체는 특별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소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 뭐 여기서 뭘 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었었습니다. 모두 다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관 3인이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 3명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은편에 의자 하나 놓고 그렇게 해서 학생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면접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 면접 때 뭘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체적으로 수업 다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면접 자료를 전부 다 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충북대에서 뭘 물어봤는지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서 어떠한 이제 면접 때 질문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합격생들한테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제가 복기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아낌없이 시험 치고 나서 1차 합격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형광이든 인강이든 그 학생들한테 모두 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도 짜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 면접 대비하기 훨씬 더 수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맛보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21번 문제, 여기서부터 화학 문제가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원소 2 플러스 이온을 나타낸다. 자, 그렇게 해서 2 플러스 이온, 자, 지금 뭐 조금 약간 문제가 좀 그,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제에 대한 이제 텍스트가 좀 약간 예쁘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2 플러스 이온을 나타내는데, 이 2 플러스 이온의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원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부터 30번까지는 원자번호를 좀 외우고 있고 그렇게 한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30번을 넘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뭐 주기율표야 있으면 우리가 방금 이제 바로 우리가 좀 약간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학교에서 주기율표를 안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식의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로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RH가 로듐이죠. 그 다음에 이제 RU는 루테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고과학 시간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었고 얘가 몇 쪽인지 알아둬라.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었을 거다. 빛이 좀 비치죠?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그 옆에 걸로 내리셔야 돼요. 자, 여기 빛이 비치니까 조금만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서 빛이 좀 들어왔어요. 자, 훨씬 더 깔끔하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루테늄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루테늄 같은 경우에는 8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크립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D7OS1. 자, 이거 되게 좀 특이하죠. 원래 OS를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D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또 적으면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OS 먼저 채우고 나서 4D 들어간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예외로 여기는 이 홀전자가 여기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예외라는 거는 이 문제 풀 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맞죠? 전자 두 개를 빼버리면 어차피 SO비탈부터 전자를 날릴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루테늄 2+는 크립톤 얘가 4D 6이다. SO비탈이 있는 전자부터 날린다고 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DO비탈의 전자를 마저 날리게 되면 D6 형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오비탈이 지금 총 이제 5개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4D6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나머지 애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듐이다. 자, 이 로듐이 몇 쪽이냐면 9쪽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크립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OS1 4D8. 자, 이것도 전자배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는 안 해드려요. 딱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만 얘기를 해드리는데 솔직히 이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자를 뺄 때 아무리 이런 이제 형태의 맞죠? 우리가 전자배치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s오비탈의 전자랑 d오비탈의 전자를 다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있는지 그걸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루테늄이 8족이면 최외각 전자가 8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 8개에서 얘 같은 경우는 2개 빼버리고 여기 6개 남았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답이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로듐의 2+, 크립톤 4D7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 하나, D 하나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9족이니까 최외각 전자 9개 거기서 전자 2개 빼면 7개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9번은 이제 그러니까 저기 9족인 로듐은 여기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볼게요. 철도 8족이거든요. 근데 철은 아르곤, 다이스2, 3D6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일렉트론 빼버리면 철은 2+, 아르곤, 3D6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철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d오비탈에 전자가 6개는 들어가 있지만 하지만 얘는 지금 앞에 붙어있는 비활성 기체가 크립톤이 아니라 아르곤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크롬은 6족이에요. 자, 이것도 전자배치 예외로 아르곤, 4s1, 3d5 여기서 전자를 2개 뺀다면 크롬 2+, 그리고 아르곤 3d4 s오비탈 전자부터 날리죠. 자, 그래서 얘는 d오비탈 전자 4개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죠. 되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족에 대해서 이제 얘들이 몇 쪽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맞추고 모르면 틀려라. 이런 이제 형태로 들어갔던 문제. 주기율표를 본다면 우리가 뭐 쉽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만 주기율표를 안 주는 이제 형태라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루테늄하고 로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입니다. N2H2. N2H2의 루이스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N 그렇게 해서 땡땡 땡땡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H 들어가야 그렇게 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옥텟을 만족하는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소가 같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엇갈려서 들어갈 수도 있죠. 얘들이 평면 구조니까 시스냐 트랜스냐 이런 이제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그려놓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질소가 3중결합은 아닙니다. 2중결합이죠. 이렇게 해야 얘가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3중결합 아니고 단일결합도 아닌 2중결합. 자, 그리고 질소에는 비공유 전하쌍이 한 쌍이 있다, 두 쌍이 있다. 자, 질소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두 쌍이 맞습니다. 근데 얘가 모든 질소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단순한 질소의 비공유 전하쌍은 몇 개? 한 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도 문제가 좀 약간 되게 헷갈리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질소에 전부 다 두 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질소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문맥상 얘 같은 경우는 질소 하나당 비공유 전하쌍 한 개씩 해가지고 답을 3번이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모든 질소의 비공유 전하쌍이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4번이 답이겠지만 모든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문맥상으로 3번을 답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충북대 23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그죠? 자, 요런 이제 루이스 구조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많이 그리는 형태라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작년 학생들 다 풀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핵화학인데 미트나 피트에서 다루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했었던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칼슘이라고 했으면 칼슘의 원자번호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량은 이런 식으로 적어줘요. 자, 그러면 칼슘 20번 질량은 41입니다. 전자포획이다. 전자포획은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를 핵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끌고 들어온다. 그 전자에 대한 원자 번호는 마이너스 1이죠. 질량은 0이고. 이게 전자 포획 반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는 뭐끼리, 원자 번호는 원자 번호끼리, 질량은 질량끼리, 반응 전과 후에 합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온다? 19. 19번이면 칼륨이네. 그리고 질량이 41이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전자포획으로 질량이 19짜리, 질량이 아니지. 그 질량이 41짜리, 맞죠? 원자 번호는 19짜리 칼륨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 분계를 한대요. 알파 분계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헬륨 원자 핵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건데 이거랑 이거랑 합해가지고 19가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 17번이 들어가야 되죠. 17번이 누구다? 염소.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4랑 요거랑 더해가지고 4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37. 이거 두 개 더해서 40을 나온다. 그리고 알파 분계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다른 두 감마레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원자 번호도 그 다음에 질량도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잘 신경을 쓰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들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무리 없게 많은 학생들이 잘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충북대 편입 기출문제, 약대 편입 기출문제 36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뭐 복기를 하는 학생이 빼먹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 원래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완성된 애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맞춰줄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2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는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진다. 맞습니까? 반응도는 원자 종료 개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베일결합성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산화탄소, 얘는 중성리간드잖아요. 여기서의 산화수는 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철이 또 똑같이 이렇게 베이결합성 화합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저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철, 일산화탄소 4개, I-가 2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얼마? 요거는 당연히 중성리간드니까 제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짜리죠.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철은 여기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2로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증가했다. 산화가 되었다. 자, 그럼 환원은 누가 되는데? 환원은 수소가요. 여기 수소가 지금 플러스 1이죠. 여기 수소는 제로예요. 그래서 플러스 1에서 0으로 얘는 산화수가 감소했다. 맞습니까? 환원됐고 그러면 얘는 1일렉트론씩 이동을 하는데 그런 수소가 몇 마리? 2마리라서 전체 2일렉트론. 그리고 철은 어차피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2일렉트론 이동하는데 철이 한 마리라서 전체 2일렉트론. 그래서 주고받는 전자의 몰수는 이 물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서는 더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산화된 원소가 뭐냐? 산화수가 증가한 게 산화됐으니까 여기서 누가 산화했다? 철이 산화를 했다. 맞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몇 번? 철.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충북대학대 38번 문제는 답이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 높은 온도에서 자발 반응, 낮은 온도에서 비자발 반응, 엔트로피와 엔탈피, 부호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쉽죠. 높은 온도에서 자발적이 되려고 한다. 자, 우리가 자발, 비자발 따지는데 제일 좋은 거는 깁스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자발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픈 온도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커야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플러스 잡아먹고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 들어간다면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포함한다면 얘는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오게 돼요.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자, 그래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값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 높은 온도면 당연히 음수값이 커지죠. 여기는 플러스 잡아먹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높은 온도에서 자발적. 만약에 혹시라도 온도가 되게 낮다라고 한다면 음수값이 내려갈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면 음수값이 이렇게 내려가면 2개 더했을 때 얘가 플러스 나오면서 비자발적이 될 수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는 비자발적, 높은 온도에서는 자발적. 이렇게 들고 들어가려고 하면 델타 H와 델타 S 부호 둘 다 플러스 부호가 나와야 된다. 맞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서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형태. 그래서 이제 충북대 39번 문제의 답은 4번이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기 문제를 제가 지금 넣진 않았는데, 유기도 당연히 여기서 이 추승 문제 중에서 10문제, 10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가 그래서 그 조교가 너무 그림을 안 예쁘게 그려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교들이 다시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쁘게 그린 그림으로 제가 기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문제 스타일인지 알겠죠? 피트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트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를 한다. 근데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하지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고생해서 넓은 범위를 공부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남대. 자, 충남대 같은 경우는 화학이 20문제. 자, 원래 여러분들 공지사항에는요. 그 입학 전형 공지사항에는 화학이 30문제 나온다고 했다가 근데 실제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는 20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생물은 20문제 나온다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화학은 30문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나서 막판에 이렇게 둘 다 20문제씩 바꿨고 시험 시간을 1시간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40문제, 일반화학 6위와 둘 다 똑같이 10문제씩 이렇게 출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도 뭐 충북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한 수준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이름을 물어봤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이었었는데 근데 학생이 그때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생물 이제 복귀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밑에 보기를 다 복귀를 안 해왔는데 근데 뭐 보기 없어도 우린 충분히 다 풀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셨을 때 CU 플러스 그리고 ClO4 마이너스다, 그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굳이 뭐 가로 안 쳐도 되긴 하는데 근데 아주 친절하게 가로를 쳐서 이 과염소산이라는 걸 충분히 표현을 해줬다. 자, 그러면 ClO4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니까 구리는 1 플러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리는 1 플러스도 되고 2 플러스도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적을 때 코퍼 1. 자, 그리고 절대 한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영어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일반학 시간, 기초 시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코퍼 1. 그리고 ClO4 마이너스가 뭐다? 원래 염소산이 클로레이트인데 과염소산은 퍼클로레이트. 퍼클로레이트. 그래서 코퍼1 퍼클로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명이 된 걸 찾으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보기는 뭐 복귀해온 조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퍼클로레이트 말고 그냥 클로레이트, 클로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조합한 그런 이제 형태였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도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본 이론 시간에 기초 시간에 전체적으로 일반화학에 대한 명명법을 꼼꼼하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형태의 문제였었을 거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충남대 1번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 숫자.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초 시간에 배우는 거죠. 참 우리가 기초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효 숫자 몇 개냐? 우리가 지수표기법으로 보면 이 앞에 있는 게 다 유효 숫자예요. 그렇게 해서 3, 8, 7, 4, 5, 0 다 유효 숫자 6개. 그래서 맞는 건 A가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었는데 밑에 있는 보기가 하나 복귀가 안 됐는데 뭐 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여기 0.00 앞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자기수를 표현하기 위한 0이고 그래서 우리는 3874가 유효 숫자다. 3874 유효 숫자 몇 개? 4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나타내 주고 싶다. 그러면 유효 숫자 3개까지 끊고 여기서 반올림을 할 건데 반올림 해봤자 이거는 다 날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효 숫자 3개로 표현할 것 같으면 387까지만. 38 마지막에 7이다. 맞죠?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아주 쉬운 문제. 유효 숫자 문제 치고 엄청 쉽다. 자, 그래서 충남대 3번 문제는 답이 A였다. 자, 그 다음에 알돌출값 반응 6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는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 충남대는 일반화학비에 비해서 유기화학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자, 이거는 분자의 알돌 반응으로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파 수소 하나 떼고요. 염기 집어넣으면 NaOH 같은 거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땡땡 마이너스 생길 수 있고요. 여기도 땡땡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1번.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2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번으로 들어갔을 때, 1번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땡땡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번호를 매겨줄 수 있는데, 요 놈이 여기를 치면서 이중결합을 벗겨요. 그러면서 여기가 알코올이 만들어지거든요. 1, 2, 3, 4, 5, 6, 7. 그래서 육각형 옆에 칠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OH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칠각형. 그래서 얘는 1, 2, 3, 4, 5, 6, 7. 1번과 7번이 연결되니까 제대로 잘 연결된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6번 자리에 카보닐 있죠. 6번 자리에 카보닐.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돌은 깔끔하게 E1CB까지 진행을 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H2O 탈수를 시키는 거지. 여기에 알파 수소 H와 OH. 그래서 얘들은 여기에 이중결합 들어가고 이렇게 카보닐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이다. 1번 경로로 가면 얘가 주생성분. 그리고 2번 경로로 간다. 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2, 3, 4, 5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여기는 요게 여기를 이렇게 때릴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 OH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1, 2, 3, 4, 5. 그리고 5번 자리에 요거 붙어 있죠. 아실기. 5번 자리에 아실기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E1CB 진행해야 되겠지. 마지막에 탈수. 여기 알파 수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H2O를 빼버리면 이렇게 이중결합하고 이게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똑같이 1, 2, 3, 4, 5.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생성분은 누구냐? 주생성분은요. 얘입니다. 둘 다 만들어지긴 하는데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건 밑에 거. 자, 이유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반응 속도예요. 얘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둘 다 알파 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어차피 해봤자 산성도는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둘 다 이제 알파 수소 이제 떼고 여기 음이온 되는데 위치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7번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 5번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훨씬 더 빠르다. 반응 속도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주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고리 스트레인으로 따졌을 때 여기 오각형보다는 여기는 칠각형이 조금 더 불안정해. 오각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내가 금방 얘기했던 그 고리 스트레인은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나오진 않고요.
그 주된 효과는 제가 금방 얘기했던 반응 속도. 그러니까 5분짜리가 여기는 카보닐이랑 더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고리가 이제 오각고리가 좀 더 많은 비율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되게 유명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실수 없이 다 맞출 수 있었을 거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생성분을 골라주면 됐었다. 보기에 이 구조도 있고 이 구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정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였었다. 자, 그래서 충남대 유기 문제 보셨고. 자, 이거는 문제가 되게 쉬운 거죠. 4번 보기가 지금 복기가 좀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따지자면 당연히 유일하게 수소결합할 수 있는 2번이 서로 간의 인력이 더 커서 끓는 점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4번에 카르복실산 같은 거, 항상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유기 화합물 이런 거 나오면 카르복실산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카르복실산 들어가면 여기 있는 누구보다 알코올보다는 카르복실산이 훨씬 더 극성도 크고 더 강력한 수소결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4번에 뭐가 나왔다? 탄소수가 좀 비슷한 형태의 카르복실산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푸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또 이제 많이 연습을 해서 또 무리 없이 잘 풀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남대 7번 문제 답은 나와 있는 보기상으로는 2번이 정답이었다.